뉴욕이 예쁜 이유는 예술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네, 1990년대 혹은 2000년대까지는 아마 협회원들을 중심으로 아마 미술 생태계가 이렇게 존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중심, 그리고 뭐 어떤 그룹전의 뭐 그룹 중심, 뭐 이런 식으로 미술계가 존재해 왔고, 그런 미술계의 어떤 형태들이 나름 작가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들만의 여러 가지 그 기류라든지 혹은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집이 됐었고, 특히 어떤 장르 안배에 대해서도 뭐 동양화, 서양화,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르에 따라서 작가들이 결집하고 그들 안에서 어떤 그 예술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에 그 오면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각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창작 스튜디오죠. 창작 스튜디오를 생겨나면서 그런 어떤 장르의 파괴라든지, 그리고 외국에서 많이 공부했던 작가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미술계의 흐름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나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학연 중심이라든지 혹은 어떤 장르 중심이라든지 어떤 그룹 중심의 그런 그 미술계는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새로운 물결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어떤 미술의 흐름들이 생겨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문들 위주의 어떤 그룹, 아니면 현대미술 동인들의 어떤 그룹, 협회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이제는 조금은 위축이 됐고, 그 부분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이제는 이제 젊은 작가들의 어떤 소규모 문화행사, 문화기획, 그리고 전시기획들, 공간 운영들이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주는 정말 미술관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이 있고, 청주시립미술관도 뭐 대청호미술관, 오창전시관, 또 본관도 있고,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술관 베이스의 문화생활이 가능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술관 기반의 그 도시들은 젊은 작가들을 이제 성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저 역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에서 뭐 공예 비엔날레나 아니면 국립현대미술관도 있고, 그리고 청주시립미술관도 있지만 사실 상업 갤러리가 많이 없어서 사실 작가한테는 좀 그림을 팔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 그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늘 고민을 하지만, 사실 지역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 시장 형성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학교나 우리가 그 배움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이제 사장되어 버린 상태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논리는 그 이전부터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조성을 먼저 생각할 때 갤러리가 중심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청주에는 갤러리가 많이 전무후무한 상태고, 시장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 이런 콜렉터나 실적으로 이 큐레이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충족하려고 다 중앙이나 이제 해외로 이렇게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는 공적으로 좀 뭔가 움직여줘야 하지 않을까, 혹은 그런 담론들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청주 예술시장은 일상에서 손쉽게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원이겠죠. 네.
왜냐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그냥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려야지만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 지역을 이렇게 딱 말씀드리자면 예술 시장이 마켓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죠.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 수도권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마켓 시장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고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객과의 문화 예술의 접촉이 약간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가는 좀 배가 많이 고프긴 해요. 물론 배고프다는 것은 어떤 일반 대중 문화가 만들어낸 어떤 시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작품을 그냥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작업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 그 회화과 미술 전공대학이 충북 지역에서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더 이상 지역에서 그 전공자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지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 작가들이 좀 더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꼭 작가들끼리의 교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충북인들과의 교류가 많아질수록 지역 아트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맞는 어떤 미술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혹은 뭐 동네마다 작은 미술 장터의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미술 장터에서 작은 그림을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장을 좀 조성을 해서 그 시민들이 이 거대한 미술 시장에 기대하는 것보다 작은 이런 동네 안에서 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술 장터를 계속 만든다면 아마 시민들이 아마 그런 데서 또 감흥이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중앙에서의 그 아트 페어에 좀 버금가는 새로운 어떤 미술 주류를 우리 동네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상업적인 어떤 가게들, 점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이렇게 맥을 이어가는 어떤 문화 기획자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예술인들이 함께 했을 때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존 가치가 더 훌륭해지겠죠.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어떤 개인의 자금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공공적인 자금이 좀 투입이 돼서 그들을 서포터를 해줘야 되는 거는 더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작가들이 다 경험을 해봤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된 형태의 프로젝트나 작업들이 많았고요. 저 역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온라인화가 된 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온라인 친화적인 방향으로 미술도 또 미술 시장도 또 미술관도 그렇게 변할 것 같은데요. 그 중첩돼서 같이 갈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과 물질과 가상 이런 부분들이 항상 중첩돼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역으로 온 케이스인데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지역 예술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도 요즘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 택배도 미술 작품도 이제 잘 운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귀에 좀 장이 많이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웹상으로 많이 이제 작품 판매나 아니면은 가상 세계에서의 전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흐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나가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방법의 다양성이 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혹은 우리가 어떤 그 예술의 어떤 상황이 훨씬 더 그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 사람을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지만 그 시대가 또 새롭게 또 적응을 할 수 있는 변화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큰 메시지라고 하기보다는 예술은 저에게 좀 삶의 한 부분이고 거의 뭐 삶을 관통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로서 저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뭐 성공을 한다거나 뭐 부자가 된다거나 명예를 얻는다거나 이런 넘어서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계속 그 작업을 하면서 어떤 사회에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회의 어떤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어떤 경험이 사회와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나는 나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조금이나마 한번 던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림을 통해서 이 팍팍한 도시 속에서 감성과 온기가 조금이나마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을 하는 것 자체가 작가로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소통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사회와 그리고 어떤 이 세계와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뉴욕이 예쁜 이유는 예술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선망이나 동경의 대상인 도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의 어떤 그 사적인 영역이 굉장히 공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고, 그 공적인 어떤 부분들이 어떤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예술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예술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불러일으켜서 문화재단이나 혹은 미술관 혹은 더 넓게는 우리 도나 시에서 예술가들의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좀 더 장려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저는 되게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시민들이 나 지금 여기 살아있어 라고 하는 현존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예술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은 뭐 다른 데 막 그렇게 숨어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날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통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로서 예술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